자, 음운의 변동이라 그랬어. 일반적으로 음운이 변동을 한다라는 말을 할 때는 발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발음. 왜냐하면 운이라는 게 그지? 소리라 그랬잖아. 그지?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우리 항상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음운은 일단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발음. 발음과 관련되는 거. 그러니까 표기와 관련되는 거는 한글 맞춤법이 될 거야. 음운의 변동은 발음. 그래서 우리가 표준 발음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표준 발음법. 이 표준 발음법은 한 30판까지가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표준 발음법을 다 외운다면 그거 아주 좋아. 근데 그건 굉장히 무식한 짓이다. 그치?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치? 어쨌든 표준 발음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발음과 관련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음운의 변동에서 발음과 관련되는 거 크게 보면 어떻게? 교체 현상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탈락 현상이 있고, 그리고 뭐 첨가 현상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더라? 축약 현상이 있더라는 거야. 자, 이 큰 범주로 봤을 때 교체 현상은 말 그대로 바꾸어지는 거야. 우리 알다시피 국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발음을 해보면 국민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 그러면 봐. 원래는 기역이라는 자음이었는데 발음을 할 때 어떻게? 이영이라는 자음으로 이렇게 뭐 해서? 교체된 거지. 그래서 교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교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교체한다는 것은 A라는 음운에서 B라는 음운으로 바꾼다. 그러면 음운의 변동, 음운의 개수에는 차이가 없겠지. 탈락이라는 거는 원래 있던 음운에서 하나가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 음운의 개수에 변동이 생긴 거야. 첨가도 마찬가지네. 첨가는 뭐 하는 거야? 또 하나가 새로 들어간 거잖아. 역시 음운의 개수에 변동이 생긴 거고. 축약 역시도 음운의 개수에 변동이 생긴 거다. 그지? 줄어든 거였거든. 물론 축약은 두 개의 음운이 만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음운으로 바뀔 때 얘기하는 거야. 자, 교체는 크게 제일 첫 번째 음절에 끝소리 규칙이 있다.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는 말 그대로 이제 하나의 우리가 음절은 알지. 너희들 음절 알지? 음절과 어절은 어떤 차이야? 음절이 있고 어절이 있고. 그지? 음절은 말 그대로 음절 했을 때 이게 하나의 음절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이게 하나의 음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성과 중성과 종성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글자의 형태. 그지? 딱 그걸 우리는 음절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띄웠을 때 봐.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러면 몇 번? 하나, 둘, 세 번. 그래서 왜? 3어절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 이렇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하나의 음절에는 제일 마지막 끝소리 종성이다. 그지? 이 종성은 기역과 니은과 디귿과 리을과 미음과 비읍과 그리고 뭐 이응 이렇게만 뭐하더라? 발음을 하더라라는 거야. 그게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또는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 7종성법이라고 이렇게 나오진 않은데 가끔씩 7종성법 이런 말을 쓸 때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7종성법. 여기서 말하는 7종성법이라는 것은 종성이 뭐야? 원래 초성, 중성, 종성이잖아. 그러니까 종성은 제일 마지막 끝소리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실제 자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7개만 뭐 하더라? 끝에서 발음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7종성법이라고 그래. 그런데 너희들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가 있어. 우리 지난 시간에 쌤이 세종어제 훈민정음 하면서 자음의 가장 초창기 때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려줬다고. 자음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7종성법 말고 8종성법이라는 게 있었어. 그 당시에는. 그리고 또 7종성법이라는 또 명칭도 있고. 스님이 얘기하는 이 7종성법과 8종성법이라는 이 명칭이 중세국어의
8종성법, 7종성법과 현대 국어의 7종성법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지. 오케이? 중세국어 때 7종성법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중세국어 때 7종성법이라는 명칭과 현대국어에서의 7종성법에 들어가는 자음의 개수 자체가 개수는 똑같은데 자음의 형태가 달라. 그게 왜 그러냐면 중세국어 때 8종성법이라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종성이라는 것은 제일 끝소리라는 뜻이야. 그치? 끝에 붙는 소리.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그리고 이렇게 폭탄처럼 생긴 예디형이 이렇게 있었다고.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네. 실제 중세국어 때는 이 8개만 끝소리로 뭐 했어? 쓸 수가 있었다는 거야. 이 8개만. 그게 이제 그 세종대왕 때 이야기야.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성종 있지, 성종. 그때쯤 왔을 때는 8종성법에서 7종성법으로 이게 바뀌어. 근데 어떻게 바뀌냐? 기역과 니은과 리을과 미음과 비읍과 시옷과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너희들 여기서 하나 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게 8종성법에서 디귿도 있고 시옷도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옛날 우리 선조들은 끝소리 받침에 디귿과 시옷을 뭐 했다? 구분해서 발음을 했다는 뜻이 되는 거야. 현대국어에서는 봐. 여기에 디귿만 있지 시옷이 있어 없어? 없잖아. 너희들 왜 낫이라는 단어 쓰면 발음을 어떻게 해? 낫. 이렇게 발음을 하지. 이렇게 발음하잖아. 시옷이라고 표기는 했지만 발음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 말은 현대국어에서는 시옷을 쓰든 디귿을 쓰든 무조건 발음은 뭐? 디귿으로만 한다는 뜻인데 중세국어 때는 이렇게 디귿과 시옷을 둘 다 표기했고 둘 다 썼다는 뜻을 두 개의 발음을 어떻게 했다? 현대국어와는 달리 다르게 했다는 뜻이야. 오케이? 이해했어? 자, 그러다가 이제 7종성법으로 바뀌면서는 뭐가 사라졌어? 디귿이 사라졌어, 디귿이. 그리고 시옷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지. 자, 현대국어에서의 7종성법은 어떻게 돼 있어? 시옷이 없고 뭐가 있더라? 디귿이 있더라는 거야. 물론 이 이형과 예디형도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요거 기억을 해도 자, 현대국어에서 혹시 7종성법이라는 단어 나온다고 해서 중세국어의 7종성법 이 명칭이 나오면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어쨌든 현대국어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해서 끝에 끝소리는 무조건 여기에 있는 7개만 발음을 하더라. 그래서 방금 쌤이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쓰더라도 어떻게 발음을 하더라?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는 거지. 그지? 이렇게 쓰여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하더라는 거지. 너희들 근데 여기에 있는 쌍기역을 이렇게 하나의 기역으로 바뀌었다 해서 이게 탈락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 그럴까? 혜성아, 왜 그럴까? 왜 이거 쌍기역을 탈락으로 기역으로 바꿨을 때 썼을 때 이걸 탈락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장이야? 응? 왜 안 돼? 얘들아. 그렇지. 지난 시간에 왜 쌤이 뭐 외우라 그랬어? 자음체결표 외우라 그랬잖아. 그치? 자음체결표에 보면 된소리가 하나의 음운으로 표시되어 있어 없어? 있지. 그래. 자음체결표에 보면 분명히 된소리가 쌍기역, 쌍비읍, 쌍시옷 하면서 된소리 있었거든. 그 된소리 자체가 하나의 뭐다? 음운이라는 거야. 그러면 봐. 이거 자체가 하나의 음운이고 이 하나의 음운에서 또 다른 하나의 음운으로 바뀐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 탈락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교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저녁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력이라는 단어 있다 치자. 력 이런 단어 있다 칩시다. 이런 단어도 마찬가지야. 기역은 음절의 끝소리에서 발음을 하지 않잖아. 뭐로 대표자는 뭐로 기역으로 바꿔서 발음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더라. 이거는 우리 쉽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체 현상에서
가장 많이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하고 많이 나오는 거. 일단 자음 동화 현상이 있다. 이것도 매우 간단해. 그치? 너희들 아마 중학교에서 한 번 정도는 언급을 하거나 대충은 봤을 거야. 자음 동화라는 단어를 보면 자음 동화는 자음과 자음이 만났어. 뭐 해지려는 현상? 뭐 해지려는 현상? 같아지려는 현상이야. 같아지는 거야. 같아지는 거야. 알겠어? 같아지는 거야. 우리 이제 자음 동화는 크게 이렇게 비음화 현상이랑 뭐 유음화 현상으로 구분을 해. 자음 체계표 내가 계속 외우라 얘기했던 거 생각해봐. 비음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어? 비음에 니은과 미음과 이응이 비음이야. 유음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었어? 자음 체계표 보면 리을이 유음인 거야. 그래서 자음 동화라고 했잖아.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같아지는 현상. 비음으로 같아지니까 비음화가 되는 거야. 유음으로 같아지니까 유음화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예를 들어서 왜 난리가 났어 라고 했을 때 난리라고 썼을 때 이 니은과 리을이 뭐 한 거야? 만난 거야. 내가 그랬잖아. 자음 동화는 무조건 자음과 자음이 뭐 해야 돼? 만나야 한다고. 니은과 리을이 만나서 두 자음이 뭐 해주려고 하더라? 같아지려고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같아졌더라? 이렇게 같아졌더라는 거야. 이렇게 같아졌으니까 뭐로 같아졌어? 유음으로 같아졌지. 그래서 우리는 뭐 유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다만 이제 이 자음 동화를 다시 우리는 어떻게 또 얘기를 해? 순행 동화냐? 또 역행 동화냐? 또 완전 동화냐? 불완전 동화냐? 또는 상호 동화냐로 또 구분을 하기도 한단다. 자음 동화를 순행 동화냐? 순행이라는 게 뭐야? 순행이 뭐 순서대로 간다는 뜻이야. 역행은 뭐 거꾸로 간다는 뜻이겠지. 그지? 완전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똑같아졌다는 뜻이야. 불완전 동화는 불완전하게 똑같아졌다 이런 의미지. 쉽게 말해서 봐. 선생님 방금 난리란 단어 썼지? 난리, 그지? 난리란 단어를 보면 이 니은과 리을이 만나서 같아졌어. 근데 리을 했으니까 이거 완전히 똑같아지지 않았냐? 완전히? 그지? 그래서 무슨 동화? 완전 동화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국민이라는 단어 좀 전에 예시로 들었지만 이거는 민 이렇게 바뀌었거든. 물론 여기 있는 이음과 미음은 뭐 비음으로 같아진 거는 맞아. 하지만 이음과 미음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 그래서 무슨 동화? 불완전 동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적어놓은 순행이냐 역행이냐는 이런 뜻이야. 우리가 동화가 되려면 어떠한 자음의 영향을 받아서 동화가 되는 거라고. 그치?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어떤 자음의 영향을 받아서 동화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난리라고 했을 때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 말이야. 이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국민 했을 때 이 기역과 미음이 만나가지고 이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 기역이 뭐로 바뀌는 거야? 이응으로 바뀌게 되는 거라고. 그럼 봐. 뒤에 있는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앞에가 바뀔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더라? 역행동화라고 하더라는 거야. 역행. 오케이. 만약에 순서가 이렇게 간다면 그건 무슨 동화라고 하겠어? 순행동화라고 하겠지. 순행동화라고. 이해했니? 응?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저 안에 떠있는 달림이라고 했을 때 너희들 이거 발음하면 어떻게 발음해? 달림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 거야. 이 같은 경우는 이 리을과 니은이 만났단 말이야. 그래서 같아지려고 해. 근데 기준이 뭐야? 이 리을에 의해서 니은이 바뀌어 가더라. 그러면 당연히 뭐? 순행동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알았지? 우리가 자음 동화는 크게 이렇게 비음화로 나누기도 하고 유음화로 나누기도 하고 순행으로 나누기도 하고 역행으로 나누기도 하고 완전으로 나누기도 하고 불완전으로도 나누어지더라라는 거야. 응? 예를 들어서 문을 닫는다. 또 마찬가지야. 닫는다라고 했을 때 이거 발음 닫는다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당연히 이 디귿과 니은이 만났어. 이 니은의 영향을 받았어. 디귿이 뭐 하더라? 이렇게 니은으로 바뀌더라. 그러면 봐. 역행 동화이면서 무슨 동화? 완전 동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당연히 니은이니까 뭐 니은, 미음, 이형에 해당하니까 비음화 현상에 해당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상호동화다. 그래서 상호동화. 상호동화라는 것은 둘 다 바뀌어버리는 거야. 둘 다. 독립. 대한독립 만세. 라고 했을 때 독립하면 발음 어떻게 해? 동립 이렇게 발음이 되지. 그치? 얘 같은 경우는 둘 다 바뀐 거야. 둘 다. 그치? 독립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기억과 여기에 있는 리을이 그치? 서로 영향을 미친 거야. 서로 영향을 미친 거야. 알겠어? 서로 영향을 미쳐서 동시에 둘 다 이렇게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더라? 상호동화라고 하더라는 거야. 근데 이제 상호동화이지만 니은과 미음과 이형에 해당하니까 무슨 동화? 비음화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 상호동화는 순행이냐 역행이냐를 나눌 수가 없어. 어떤 걸 기준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알았어? 물론 이제 이 상호동화도 엄밀히 따지면 너희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리을에 의해서 기억이 먼저 바뀌었을까? 민준아? 아니면 리을이 먼저 바뀌었을까? 한번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봐, 주영아. 만약에 리을에 의해서 기억이 바뀌었다면 무조건 발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면 리을에 의해서 기억이 먼저 바뀐 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야. 결국 뭐가 먼저 바뀌었어? 리을이 먼저 바뀌게 되는 거지. 리을이 원래는 이게 이렇게 바뀌고 그치? 이렇게 먼저 바뀌어야 돼. 리을이 이렇게 니은으로 먼저 바뀐 거야. 그리고 나서 이 기억과 니은이 만나니까 또 뭐 해지려는 현상? 같아지려는 현상이 나타나야 돼. 그게 비음화잖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독립 이렇게 바뀌어 가겠지. 순서대로 본다면 좀 자세하게 따진다면. 근데 이제 상호동화는 이 순서를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하지는 않아, 사실.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따져봤어도 당연히 리을이 먼저 바뀌고 그리고 나서 기억이 바뀐다는 순서는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됐니? 이 자음동화가 자음에도 동화가 있지만 장음에도 동화가 있지만 자음 동화가 있을까? 모음에도 동화가 있어. 모음에도 모음 동화라고. 그런데 이 모음 동화는 좀 더 엄격하게 명칭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음, 이 모음, 역행동화라고 이야기를 해. 자, 그러면 엄청 간단하네. 역행동화는 분명히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다. 그지? 좀 전에 우리가 순행, 역행 얘기했으니까. 그지? 자, 모음동화는 뭐 어떤 거냐면 너희들 악이라는 단어 있지? 악이. 그지? 있잖아. 아기를 사투리를 어떻게 얘기하다? 애기라고 얘기를 해. 그게 바로 이 모음 역행동화 때문에. 쌤이 동화가 뭐라 그랬어? 같아지려는 현상이라 얘기했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자음동화면 두 자음이 만나서 같아지는 거야. 모음동화는 그럼 뭐겠어? 두 모음이 만나서 뭐 해주려고 해야 돼? 같아지려고 해야 돼. 그래서
뒤에 있는 이 모음이 영향을 줘서 어디에? 앞에 있는 이 아 모음이 이렇게 뭐? 같아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 이 모음 역행동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쌤이 우리가 좀 전에 역행, 순행 얘기했듯이 바로 뒤에서 영향을 받아서 앞에 게 바뀌었으니까 역행이라는 거지. 너희들 왜 어미라는 단어도 사투리로 어떻게 써? 이 모음이 영향을 미쳐서 애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응? 오케이. 너희들 냄비 있지, 냄비. 라면 먹을 때 끓여 먹는 냄비 있잖아. 냄비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남비 아니야, 남비. 그런데 이 모음이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서 냄비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기억해야 돼. 이 모음 역행동화는 모든 이 모음 역행동화가 다 표준어로 인정하는 건 아니야. 몇 개의 단어만 표준어로 인정하고 여기 쌤 썼잖아. 애기, 애미 이런 단어들은 다 뭐로 써? 사투리로 쓰겠지. 그치? 이 모음 역행동화는 몇 개의 단어. 너희들 이제 2월 25일인가? 너희들 입학식이? 23일인가? 20일이 일요일이고 21일까지 입소하는 거잖아. 기숙사. 그치? 입소하고 일요일날 저녁에 들어가지. 토요일날 들어가나? 일요일날 들어가지. 일요일날 들어갈 거고 재학생이 2학년 형아들은 아마 토요일날 들어갈 거고 걔네들은. 너희들은 일요일날 들어갈 거고 그리고 23일? 그때 입학식에. 입학식 하면 너희들 뭐야? 새내기잖아. 새내기잖아. 새내기지? 새내기 아니야? 혼내기야? 아니잖아. 새내기잖아. 그치? 새내기도 마찬가지. 원래는 뭐? 새낙이야. 새낙이야. 새낙인데, 봐. 간단해. 새낙인데, 이 뒤에는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이렇게 새내기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이런 단어들은 현대국에서도 뭐로? 표준어로 뭐 해주더라? 인정해주더라는 거지. 알았지? 그치? 이 모음 역행동화라는 게 있고, 이 모음 동화는 다 이 모음 역행동화만 있어. 참고로. 모음 동화는. 자, 그러면 하나만. 자음 동화랑 모음 동화의 차이점이 뭘까? 자음 동화랑 모음 동화의 차이점이 뭘까? 뭘까? 민재요. 자음이랑 모음의 차이. 그럼 뭐 그래. 당연히 자음 동화하고 모음 동화니까 자음과 모음의 차이가 있겠지.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자음 동화는 순행 동화도 있고, 그치? 순행 동화 있고 완전 동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모음 동화는 완전 동화는 있을 수가 없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완전 동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 완전 동화가 되려면 뒤에는 이 모음과 뒤 앞에는 모음, 이 모음이 똑같아져 버려야 되는 생각이잖아.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 자,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 자음 동화는 보면 자음과 자음이 뭐해? 직접 만나. 중간에 다른 음운이 있어 없어? 없잖아. 국민이라는 단어 했을 때 이 기역과 미음이 만났단 말이야. 근데 중간에 또 다른 음운이 있어? 없잖아. 그런데 봐. 이런 단어들 봐. 너희들 이 모음과 이 모음 사이에 또 다른 음운이 또 존재하네. 그치? 그래서 자음 동화는 인접 동화라고 하는 거야. 모음 동화는 원접 동화라고 한단다. 모음 동화는 원접 동화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좀 멀다는 거지. 인접은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래서 자음 동화를 다른 말로는 뭐 인접 동화라고 하기도 하고 모음 동화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더라? 원접 동화라고 하기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두 동화 사이에 또 다른 어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알았지? 자, 쌤이 계속 이 자음 동화가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한다라고 했단 말이야. 너희들 인터넷 백신 프로그램 중에 알약 있잖아. 알약 있지. 알약이라는 단어는 봐봐. 어떻게?
약 이렇게 된다고. 분명히 리얼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난 거야 이거? 유마가 일어난 거야. 쉽게 말해서 자음동화 일어난 거라고 이거. 그런데 이 자음동화가 일어나지만 분명히 이 두 개의 이 알약이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자음동화가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자음과 자음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잖아. 우리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음가로 인정해야 안 해? 안 하잖아. 선생님이 여기 어머니라고 썼지만 너희들 이 어라는 발음과 이렇게 쓸 때도 어떻게 발음해? 어라고 발음을 해. 쉽게 말해서 초성에 오는 이응은 음가로 뭐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알약이라는 단어는 이 리을과 만날 수 있는 자음이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음동화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물론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 니은이라는 자음이 첨가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음동화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쌤 말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자음동화는 꼭 자음과 자음이 뭐야 한다? 만나야 한다. 자음과 자음이 뭐야 된다? 만나야 한다. 그 개념을 꼭 이해를 하고 있으라는 거지. 알았지? 자음과 자음이 꼭 만났을 때만 자음동화가 일어나더라. 자, 그 다음 교체 현상에서 이제 또 중요한 현상이 바로 뭐? 구개음화야.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그제 구개음화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막 이야기를 했었잖아 우리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상상고에서 매 시험마다 2018년도에 이제 상상고 교과서 바뀌고 나서부터 물론 그 전부터 비상교과서 쓸 때부터 어문의 변동은 무조건 시험 범위에 다 포함되었었어. 시험 때마다 구개음화와 관련된 문제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적이 없다. 참고로. 구개음화는 소수령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객관식으로 나오든지. 작년에는 참고로 객관식으로 나왔어. 그 전해에는 소수령으로 나왔고. 실제 이제 구개음화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랬어. 일단 보기 주고 보기에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을 던져놓고 그리고 여기에서 구개음화가 나타나는 단어들을 고르시오 라고 했고 그리고 그게 밑에 그러니까 1번, 2번 이래가지고 1번에서는 구개음화가 나타나는 단어 찾는 거였고 2번에서는 이 구개음화가 왜 일어나는지 일어나는 어떤 현상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명확히 뭐하시오? 설명하시오. 이렇게. 구개음화와 관련되는 거는 시험 문제에서 엄청 많이 물어본다는 거. 자, 하나만 물어볼게. 구개음화는 동화일까 아닐까? 이거 상상고 기출문제야. 구개음화는 동화 현상일까 아닐까? 아니야? 아, 맞췄으면 쌤이 공짜 쿠폰 줄라 했는데 틀렸어. 구개음화는 뭐다? 동화 현상이다. 그거 2019년도 너희 학교 기출문제야. 그 이제 이렇게 나왔어.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아래 선지에서 고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보기 선지가 뭐였냐면 구개음화에 대한 이야기를 동화에 대한 설명을 했었어. 동화. 그리고 나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동화 현상 나타나는 거. 그게 구개음화가 있었거든. 그러면서 구개음화도 동화야. 알겠니? 구개음화도 뭐 해지는 현상? 동화 현상이야. 알겠지? 자, 구개음화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디귿이나 티귿이 그지? 이 모음과 만났어. 어떻게?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뭐? 구개음화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 모음은 그냥 이 모음이 아니라 뭐 형식 형태소라는 개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했어. 그냥 이 모음 앞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개음화가 나타나는 건 절대 아니었어. 그리고 형식 형태소임에서 반모음이가 반드시 뭐 돼야 된다? 포함되어야 하는
형식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국유화만을 보면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에서 일어나게 돼. 요 문구 잘 기억해야 돼. 형태소와 형태소의 어디에서? 경계에서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왜 지난 시간에 쌤이 이렇게 디디다라고 했을 때 너희들 이 디디다는 용언에 해당해. 용언은 자연스럽게 어간과 어미로 구성이 되어 있어. 우리는 형태소를 구분하게 되면 당연히 어간도 하나의 형태소고 어미도 하나의 형태소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런데 이 디디다를 다 이렇게 우리가 발음을 하지 않는 이유가 봐라. 디디다, 디디고, 디디면 이렇게 단어들을 활용을 해보면 디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간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이게 뭐가 되더라? 미가 되는 거야. 결국은 내가 좀 전에 국유화만은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에서 일어난다 그랬지.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 그런데 앞에 있는 DD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형태소인 거야. 하나의 형태소니까 당연히 국유화마가 뭐 할 수 없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가치라는 단어라고 했을 때. 가치라는 단어는 당연히 같다라는 단어야. 같다라는 단어에다가 같다라는 용언에다가 부사형 전미사 이가 붙은 거야. 그치? 이가 붙은 거라고. 그러면 이는 전미사야. 그러면 앞에는 이 갓이라는 단어랑 뒤에는 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형태소가 뭐하더라? 다르더라는 거지. 얘 형태소 다르고 얘 형태소 다르다 보니까 이 티귿과 이가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에서 국유화마가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오케이? 그거 꼭 기억해야 돼. 형태소와 형태소의 어디에서? 경계에서 뭐가 나타나더라? 국유화마가 나타나더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런 단어에서 또는 잔디 이런 단어에서 국유화마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물론 이제 이게 형식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에 국유화마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도 되지만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형태소는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케이?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에서 국유화마가 일어나더라. 꼭 기억해. 오케이? 자, 그 다음 교체에서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지. 그게 뭐야? 바로 된소리야. 된소리. 표준 발음법으로 친다면 바로 22항부터 시작해서 자그마치 28항까지가 전부 다 된소리 규정에 해당해. 참고로 22항부터 28항까지의 된소리 규정은 뭐 해둘 필요가 있어? 외워둘 필요가 있다. 상상고에서 상상고만 아니고 유수의 다른 학교에서 자사고나 일반고도 마찬가지고 어문의 변동이 시험 범위에 들어갈 때 국유화마랑 함께 제일 많이 문제를 내는 게 바로 된소리 규정인데 특히 된소리 규정은 실제 그 된소리 규정 표준 발음법 자체를 시험 문제 내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 그렇기 때문에 22항부터 몇 항? 28항까지. 그런데 참고로 여기서 28항을 일단 빼둬야 돼. 28항은 너희들 혹시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들어봤어? 들어본 사람? 민준이밖에 없어? 들어봤어? 장이야? 이름 아까 뭐라 그랬더라? 현민이 현민아 사이소리 현상 들어봤어? 현민이는 집 어디야? 신도림 뭐 타고 왔어? 버스 타고 왔어? 사이소리 현상 민재야. 혜성아 사이소리 현상 어디서 들어봤어? 학교에서 배웠어? 양정중학교 좋은데? 학교랑 학원에서?
학교에서 중학생들에게 사이소리 현상을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하는데, 오, 많이 해줘? 왜냐면 그게 좀 중요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 왜 그러냐면, 자, 봐라. 너희들 여기 잘 봐야 돼. 국밥이라고 썼어. 이거 발음 어떻게 해? 어떻게 발음해? 국밥이라고 하지. 그치? 설마 이걸 국밥 이렇게 발음하지는 않잖아. 그치? 우리는 이거 당연히 국밥 이렇게 발음해. 당연히 이 비읍을 이렇게 발음했으니까 뭐로? 된소리로 발음을 한 거야. 오케이? 된소리로 발음한 거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또 하나 써볼게. 이 단어 어떻게 발음해? 등불이라고 발음해. 이 역시도 이 비읍을 어떻게 발음했어? 된소리로 발음을 했어. 그지? 그지, 민준아? 이거는 교체 현상에, 우리가 이제 교체 현상에 된소리 규정이 있고, 이 교체 현상에서의 된소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험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경험화라고 얘기를 하지. 경험화 현상이다. 분명히 위에 있는 국밥이라는 단어랑 아래에 있는 등불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의문의 변동은 똑같지? 그치, 주연아? 그치? 똑같아. 그런데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얘는 교체 현상인데 얘는 뭐라고? 첨가 현상이라고 해. 왜 그럴까? 왜 그래? 왜? 여기에 바로 사이소리 현상이 들어가 있어. 사실. 맞아, 민준아? 응? 배웠다며, 인간아. 사이소리 현상이 사실 어려운 개념이야. 맞아,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고, 사이소리 현상은 참고로 학교에서 내신 문제로는 잘 언급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수능에서는 나와. 이게 좀 웃기게. 수능에서 3학년들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가끔씩 사이소리 현상과 관련되는 문제가 나와. 그리고 상상고에서 아직까지 지금까지 사이소리 현상을 시험 문제로 물어보지는 않았어. 다만 한글 맞춤법이 들어가는 너희들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에서 어문의 변동이 만약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는 한글 맞춤법이 무조건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야. 왜냐하면 3-1 단원이 그 어문의 변동이고 교과서 받았어? 학교에서? 아직 안 받았어? 3-2 단원이 바로 한글 맞춤법이야.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3-1까지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어문의 변동은 중간고사, 한글 맞춤법은 기말고사 이렇게 들어가지. 한글 맞춤법 시험 범위에 들어갔을 때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문제, 사이시옷 있지?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그거는 시험 범위에서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한 적은 있지만 사이소리 현상 자체를 학교에서 내신으로 나온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어. 자, 지금부터 얘기 잘 들어. 왜 똑같은 경험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얘는 교체라고 하면서 얘는 첨가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쌤이 이야기를 해볼게. 자, 그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먼저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그래. 사이소리 현상과 사이시옷 표기는 같다 다르다? 일단 다르다. 참고로. 사이소리 현상과 사이시옷 표기는 분명히 다르다. 알았지? 자, 사이소리 현상은 이거는 뭐? 발음과 관련되는 거야. 사이시옷 표기는 말 그대로 이거 표기야, 표기. 적는 거. 표기와 관련되는 거야. 그래서 한글 맞춤법과 관련되는 거지. 물론 이 두 개가 밀접하게 관련은 있겠지. 자, 사이소리 현상은 크게 범주로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사이시옷이 표기에 뭐 할 때? 나타날 때. 자, 두 번째, 사이시옷이 표기에 나타나지 않을 때.
사이시옷이 표기에 나타나지 않을 때. 사이시옷이 표기에 나타나면 그건 무조건 사이소리 현상이야. 알았지, 혜성아? 그지? 예를 들어서 나뭇잎이라는 단어를 썼어.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사이시옷이 표기가 되면 쌤이 한번 써볼게. 봐봐.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라는 단어랑 불이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촛불 이렇게. 나무라는 단어랑 잎이랑 만났을 때 우리는 나뭇잎 이렇게. 이지, 그지? 이랑 몸이 만났을 때 우리는 뭐? 잇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사이시옷이야. 사이시옷은 딱 형태를 한번 봐봐. 사이시옷 보면 사이시옷은 전부 다 뭐? 합성어일 때만 붙어. 사이시옷은 합성어에만 붙어. 파생어에 붙어있는 시옷은 절대 사이시옷이 아닌 거야. 합성어에만 붙는 게 사이시옷이야. 합성어. 합성어가 뭐야?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간략하게 합성어 얘기했잖아. 합성어는 뭐? 근과 근이 뭐한 거? 만난 것을 우리는 합성어라 그래. 근과 근이 만나는 것을 우리는 뭐? 이 합성어라고 얘기를 하지. 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단어가 있으면 그지? 단어는 단일어가 있고 뭐가 있다 그래서 복합어가 있다. 그리고 이 복합어는 합성어가 있고 뭐가 있더라? 파생어가 있더라. 오늘 날씨 정말 좋잖아. 물론 날씨가 춥지만 하늘이라는 단어는 봐봐. 하늘이라는 단어는 그지? 더 이상 쪼갤 수 있어 없어? 없더라.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뭐? 단일인 거야. 그지? 그런데 방금 전에 썼던 국밥이라는 단어 생각해봐. 국밥이라는 단어는 국 더하기 밥. 국 더하기 밥 했으니까 두 단어가 뭐 할 수 있어? 나눌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하더라? 복합어라 하더라. 자, 그랬을 때 합성어는 어근이고 파생어는 어근에다가 뭐? 접사가 합쳐진 거야. 어근과 접사의 차이점은 혼자서 개별적으로 쓰일 수 있느냐의 차이야. 국이란 단어는 혼자 쓸 수 있잖아. 밥이란 단어는 혼자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다 근이라고 그래. 근데 덧신이라는 단어 있다고 써봐. 덧신이라고 했을 때 이것만 혼자서 쓰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신이라는 단어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혼자서 쓰이지 못하는 이런 단어들을 우리는 접사라고 그러고 이렇게 혼자서 쓰일 수 있는 것들을 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초, 불 했을 때 초 혼자 쓰잖아. 불 혼자 쓰잖아. 나무 혼자 쓰지. 잎 혼자 쓰지. 이 혼자 쓰지. 몸 혼자 쓰지. 그러니까 다 어근과 어근이 만난 거고 우리는 당연히 뭐라고 하더라? 합성어라고 하더라. 이래 된 거야. 오케이. 일단 사이시옷은 이렇게 합성어에만 붙더라. 알았지? 그리고 이 합성어에 붙은 사이시옷은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사이시옷은 발음은 무조건 딱 세 가지로 정해져 있어. 하나가 뭐? 된소리. 촛불 어떻게 발음해? 촛불 이렇게 발음. 나뭇잎 어떻게 발음해? 이게 나뭇잎 이렇게 발음을 해. 잇몸은 잇몸 이렇게 발음을 해. 이렇게 발음을 해. 이렇게. 너희들 여기서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촛불 같은 경우는 촛불 이렇게 발음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도 허용해줘. 촛불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도 우리 그 국어사전에서는 허용을 해 준단다. 두 개 다 된다는 뜻이야. 두 개 다. 알았지? 두 개 다 돼. 나뭇잎이라고 했을 때 나뭇잎 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뭇잎 하면 앞에 있는 이 그지? 그 전에 이거부터 먼저 이야기했구나. 원래 나뭇잎 했을 때 나무라는 단어랑 잎이라는 단어 만났을 때 뒤에 이제 니은이 첨가되거든. 니은이 첨가되고 나서 이 니은이 첨가되고 그리고 이 피읍은 음절이 끝소리 규칙이 될 거고 이 시옷은 이렇게 니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음동화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착각하면 안 돼. 너희들 잇몸이라는 단어도 보면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잇몸 했으니까 이 시옷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잇몸 이렇게 바뀌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이 디귿과 미음이 만났어.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야 돼? 비음만 일어나야 돼. 그래서 디귿이 뭐로? 니은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잇몸 이렇게 되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왜?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잇몸은 사이소리 현상이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해야 돼? 교체 현상인 비음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사이시옷이 표기로 나타나는 것은 쌤 다 뭐라고 해놨어 여기?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했잖아. 사이소리 현상은 다 어디에 포함시키는 줄 알아? 첨가에 포함시키는 거야. 원래 너희들 이제 첨가 현상은 한 3개 정도가 있어. 첫 번째, 지금 우리 적어놓은 사이소리 현상. 두 번째, 니은 첨가. 자, 그리고 세 번째, 반모음 첨가라는 게 있어. 이렇게 3개가 있어. 근데 이제 혹시 너희들이 문제집이나 이런 걸 이제 개념서나 또는 문법 문제집이나 이투수나 메가스터디에서 나온 이런 문법 문제집을 보다 보면 사이 소리 현상 안에 니은 첨가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가끔씩. 이렇게 쌤은 사이 소리 현상 따로, 니은 첨가 따로, 반모음 첨가 따로 구분을 해놨지만 어떤 개념서에서는 이 사이 소리 현상이랑 니은 첨가를 하나로 묶어놓고 사이 소리 현상 안에 니은 첨가도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책들도 분명히 있다. 그 틀린 건 아니다. 큰 범주에서는 어쨌든 첨가에 다 들어가니까. 나 분명히 사이 소리 현상은 다 첨가라고 했으니까 이런 현상 절대 비음이라고 말하면 곤란한 거야. 오케이? 비음이라고 말하면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사이소리 현상은 사이시옷이 표기로 나타나는 것은 다 사이소리 현상이야. 이게 다 표기로 나타나잖아. 그치? 표기에 나타나잖아. 그런데 좀 전에 왜 등불이라는 단어 기억나지? 등불은 사이시옷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등불이라는 단어에는 사이시옷이 표기에 없었어. 아무리 봐도 여기에 시옷 없잖아. 그지? 없잖아. 근데도 우리는 이 등불을 내가 좀 전에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여기 구분해 놓은 거야. 사이소리 현상은 이렇게 사이시옷이 표기로 나타나는 경우랑 사이시옷이 표기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과연 이 등불은 뭘 가지고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판단을 내릴까? 두 가지 기준이야. 두 가지 조건이 무조건 맞아 떨어졌을 때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지. 자, 첫 번째. 쌤이 아까 전에 사이시옷을 표기할 때 사이시옷은 뭐와 뭐가 만났을 때, 어근과 어근이 만났을 때만 사이시옷이 표기된다 그랬지. 합성어에서만. 그래, 일단 합성어에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이시옷은 너희들 이형이 울림소리지. 비읍은 뭐? 안 울림소리야. 이렇게 울림소리랑 뭐? 이렇게 안 울림소리가 만났어. 뒤에 있는 이 안 울림소리가 뭐로 바뀔 때? 된 소리로 바뀔 때. 그럴 때 우리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 두 가지 조건이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돼. 자, 그러면 봐. 국밥이라는 단어 볼게. 국밥이라는 단어는 국이라는 단어랑 밥이라는 단어가 만났으니까 합성어는 맞아. 하지만 이 기억은 울림소리야, 안 울림소리야? 안 울림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여기에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서 얘는 그냥 무슨 현상? 경험화 현상. 쉽게 말해서 뭐? 교체 현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쌤이 왜 신발을 이제
갈색 신발을 신고 왔잖아. 그지? 그래서 신다라고 얘기해. 신다. 신발을 신다. 신발을 신다도 역시 어떻게? 신다라고 발음이 돼. 오케이. 이 단어는 보면 울림 소리랑 안 울림 소리가 만나서 그런데 이 신다는 뭐 합성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신다 역시도 뭐라고 얘기하더라? 그냥 교체 현상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 민재야? 꼭 기억을 해. 물론 사이소리 현상은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언급을 하거나 이렇게 내신 문제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아. 왜냐하면 이 난도가 좀 높다고 봐야 돼. 1학년 때는 주로 다루지는 않지. 근데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뭐 수능이라든지 그럴 때는 가끔씩 이 사이소리 표기와 관련해서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표준 발음법도 보면 표준 발음법 28항, 29항, 30항이 있거든. 그 28항, 29항, 30항이 전부 다 이제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22항부터 27항까지는 그 너희들이 알고 있는 된소리 규정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 교체 현상에서 다루고 있는 경험화 현상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 자, 어쨌든 된소리로 발음을 나는 거는 우리는 경험화 현상이라 하더라. 그런데 이제 항상 된소리로 발음을 하는 건 아니야. 된소리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이제 그 규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신발을 신기다라고 해야 되겠지. 그지? 뭔가를 신발을 신게 하다라는 거. 왜 이 기라는 게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이, 히, 리, 기. 그럼 뭐야? 누군가에게 신발을 신게 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 사동이라고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사동 전미사 기가 들어갔을 때도 그러면 과연 된소리로 발음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라는 거죠. 예외로. 알았지? 사동 전미사. 사동 접사. 사동 접사나 또는 피동 접사. 이 기가 들어가면 기가 있을 때는 된소리로 발음을 하지 않아. 그래서 신기다라고 발음하면 민주야 어떻게? 틀려. 어떻게? 신기다라고 발음하는 거지. 알았니? 신기다. 오케이. 신기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원래 이제 이 된소리로 발음을 하는데 방금 전에 그랬잖아 쌤이 신발을 신다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된소리로 발음하는 거 맞아. 원래 이렇게 돼 있어. 표준 발음법 24항에 보면 용언의 받침, 용언 어간의 받침, 니은과 미음 뒤에서는 뭐 된소리로 발음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용언 어간 받침, 용언 어간 받침, 니은과 미음 뒤에서 어간 받침 니은 뒤에서 뭐 된소리 발음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게 이제 표준 발음법 규칙이야. 그러니까 그 된소리 규정이라고. 근데 용언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서는 된소리로 발음하지만 예외적으로 그 중간에 사동 접사 또는 피동 접사 뭐가 기가 들어가면 된소리로 발음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예외로 발음하지 않는다는 거지. 알았어.